네,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날 뉴스를 접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울적했는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당일은 아니었고요. 그 이튿날인가 빈소가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KBS 방송 마치고 그때 태안까지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자꾸 어, 거기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양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 여의도에서 차를 몰고 충남 태안까지 가서 뭐 조문 시간이래 봐요. 뭐 5분 넘지 않았죠. 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저 혼자 가서 조문하고 왔습니다. 꽤 두둑하게 그때 그 약간 저 조의금을 냈던 기억도 나고 얼마를 냈는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우리 저 예은 아빠 유경근 선생도 와 계시고. 예. 자,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 1년 지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원 교회에서 매주 요즘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마가복음 현장 설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벙커원 교회에서 도울 선생님의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11시에 벙커원 교회 오시죠.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 역시 벙커원 교회에서 금요일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 벙커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2개 더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뿌리 깊은 샴푸는 모낭 영양제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아이고, 글씨도 큼지막합니다. 자, 우리 땅의 우리술, 연말연시는 우리술과 함께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술 소비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럴 때 늘 마시는 소주, 맥주, 막걸리 외에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주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에 좋아요. 네,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 빛나는 고도리 와인에서부터 고도리 와인은 거의 뭐 쿨피스 같은 맛도 있더만요. 대한민국 증류주의 대가인 이종기 명인이 만든 브랜디 문경바람, 제주 오가피로 만든 녹고의 눈물, 일본식 입국이 아닌 우리 전통의 누룩으로 빚은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해서 안전뱅이 술이라고 불리는 한산 소곡주 등 다양한 전통주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합니다. 우리 땅의 우리 술과 즐거운 연말연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나탄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에 있습니다.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 나오시고 김호준 총수 나오시고 김장훈 씨 전재덕 밴드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 평화나무가 이 종교를 빙자한 정치 개입 세력의 이런 망동을 막아내겠습니다. 하나하나 발목 잡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사설인데 점잖게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중대 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600명이다. 네. 노동 현장의 현실이 쉽사리 바뀌지 않네요. 이달 초에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및 민간 대형 사업장 399곳에 대한 불시 점검 결과를 보면 88%인 353곳이 시정 지시를 받고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도 12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MB 때 고용노동부 차관했던 분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분의 활동을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최근 고 김용균 노동자 일주기 추모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발전소, 조선소, 집배원 문제 등 각 부문에서 꾸려졌던 조사단의 권고안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조사단이 꾸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동 현장에서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권고안을 내놨어요. 이행된 게 없다는 겁니다. 발전소에서는 김용균 씨 죽음 이후 달라진 것은 방진 마스크 지급 정도다.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장관 바꿔야죠. 아니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바꾸라고 한 건데 바뀐 게 없으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일을 안 한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비용 절감을 내세운 무분별한 외주와 민영화 같은 구조가 원인임은 그동안 숱하게 지적된 바다.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만인율은 원청보다도 8배가량 높다는 조사도 있다. 하지만 발전소의 직접 고용도,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 구조 전환도, 집배원의 토요 근무 폐지와 인력 충원은 이행은커녕 운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번에 풀기 어려운 문제임은 안다. 노동계에서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럴 경우 그 기업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처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처벌 안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생명권, 안전권을 보장해주자 이건데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추락하고 끼이고 깔려서 목숨을 잃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기업들 처벌 안 받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지 천하보다 소중한 인명이 살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공론화라도 시작해보자. 노동 존중을 내건 정부의 최소한의 임무다. 네. 오늘 홍세화 선생이 한겨레에 칼럼을 실었는데 아주 격한 내용이에요. 메시지가 아주 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한 말이다. 이상했어요.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현장 폐안분소 발전소에 갔는데 용균이 동료들이 다 술 먹고 힘 빠져 있고 화가 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용균이 법안에 용균이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알았죠. 너무 엉망이 됐구나.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머니가 막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해서 결국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다 완화시킨 걸 그때야 알았어요. 누가 완화했을까요? 주무부처의 장이 완화하셨겠지. 바로 고용노동부가 한 짓입니다. 국회 공방을 거친 후 김용균법이 통과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 엄중처벌 조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느라고. 그마저도 허술한 입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더 완화해서 김용균을 아예 이 법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죠. 김용균법에
김용균들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김용균법에 김용균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김용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이 법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부정한 셈이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입니다. 대체 뭐 했어요 1년 동안? 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욕먹이고 모시고 있는 분 욕먹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홍세화 선생 칼럼 또 읽어봅니다.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말했듯 한 계급에게서 빼앗지 않고서는 다른 계급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명료한 제로섬 산술이다. 아이고, 이 너무 과격해 보이나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영세업자들을 수탈하는 재벌 기업한테서 충당하지 않고서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결국 다 감당해야 하는데 이미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이 과연 빼앗을 만한 것인가? 당연히 역풍이 불었는데 이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최저임금은 뒷걸음질 쳤다. 하하 참.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요. 그럼 이걸 잘 검증을 해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꼼수를 쓰고 있네. 야 이렇게 해서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따지고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관료들 장난에 또 넘어간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말할 필요가 없지만 현 집권 세력에게서 왜 집권했느냐라고 묻고 싶을 만큼 집권 의욕만 보일 뿐 정치 철학이나 정책 지향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불온한 시선을 갖고 있어서겠지만 내가 불온한 시선을 갖고 있어서겠지만 이른바 문 대통령 복심, 측근,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들과 그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민주 건달로 보인다. 민주 건달. 건달은 건달인데 민주 건달. 민주 달건이.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야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삼성 보호법에서 보듯 이 재벌을 위해서는 한통속이다. 무엇보다 의원들 자신이 20대 80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20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모두 20에 속한다. 80을 위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행정의 벽까지 돌파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오늘의 집권 세력 중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 지난 정권 아래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오늘의 집권 여당은 테러 방지법 폐기안을 제기했어야 마땅하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 정부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고친 게 있나요? 홍세화 이 사람 진중권유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진 않죠. 뭐 민주건달이란 표현 이런 걸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관료들에 의해서 친절하고 우리 편인 것 같은 이 관료들에 의해서 개혁들이 하나 둘씩 형해화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김용균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부가 일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런 말도 필요하죠. 이런 말도 필요하죠. 장관 탓만 할 게 아니죠. 그렇죠. 장관을 떠받들고 있는 관료들 또 책임져야 되고 그런 장관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이것도 이런 사람들도 문제 삼아야죠.
저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생명권, 안전권만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으로서 확실하게 국민에게 좀 낙인 찍히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한 최고였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부로 포지셔닝 하는 것이 내년 총선 때 총선 앞두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생명권, 안전권에 관한 것입니다. 네. 자, 내년에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노동자의 안전과 또한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그런 신뢰를 준다면 더욱 좋겠고요. 진보정당이 또한 서민들 또 기층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